Don't you forget about me. Please know it's okay to.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떨려요. 나 잠깐 무서웠어. 근데 나 취조받는 느낌이었어. 매서운 눈빛. 자,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말을 풀어서 해도 될까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오늘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네. 자,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전설은 말이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얘기야. 3학년 써 있는데요. 고향 탐구. 우리가 지금 있는 지역이 어디지? 고양시. 맞아. 바로 이 지역,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야. 우리 고장 고향탐구라고 돼 있지. 네. 만약 이분이 살아계시면은 아마 그동안 이분에 대해서 몰랐던 걸 사죄하는 의미로 내가 큰 절을 드릴 것 같아.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거든. 자, 그러면 이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갖다가 풀어볼까? 선생님 근데 약간 선생님 표정이 좀 전설의 약간 고향 막 이런 건 아니죠? 무서운 얘기인가요? 표정이 표정을- 표정이 무서워요. 네, 표정을- 되게 무슨 내용일지 너무 기대가 좀 된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좋습니다. 여기 공간이 큰데 여기로 막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의 이야기는 1592년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93년) 임진왜란 발발 후 1년,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 땅이 일본군에게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을 때 명나라에서 지원군이 도착한다. 사기가 오른 조선과 명의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이 점령했던 평양성을 탈환한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나라의 중심 수도 한양. 조명연합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한다. 1593년 1월의 어느 날이었어. 한양으로 퇴각하던 일본군이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게 맹렬하게 추격을 당하고 있었어. 일본군의 퇴각 루트는 평양성에서 개성을 거쳐서 또다시 파주로 그리고 한양으로 이어지는 거였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 네. 이 퇴각하던 일본군과 그리고 명나라의 선발대가 바로 여기 이 고양시에서 조우를 해. 자, 원수끼리 딱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지. 네. 전쟁. 그렇지. 격돌. 어마무시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져. 거기가 여기 고양시구나. 처음 알았어요. 당시에 이 경기도 고양은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어. 말하자면 전략적 요충지였지. 바로 여기를 뚫으면 한양을 바로 점령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양쪽 다 결코 물러날 수 없는 한판 격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지. 한번 생각해봐. 쫓고 쫓기는 양쪽의 입장 가운데서 쫓기는 일본군과 사력을 다해서 쫓는 명나라 군대.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명나라 쪽. 그런데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일본군이 대승을 거둬. 어떻게 된 일일까? 한마디로 이 명나라 군대가 자만을 했던 거지. 일본군은 명나라군이 쫓아오는 길목에다가 군사 2만 명을 매복시켰어. 그것도 모르고 명나라 군대는 신나라 일본군들을 쫓아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던 지점에 명나라 군대가 선발대가 도착하자마자 저들을 공격하라! 저들을 공격하라! 이렇게 일본군이 기습을 하면서 맹공을 퍼부었어. 명나라 군대는 뭐 옴짝달싹 못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 바로 이 전투, 벽제간 전투에서 명나라 군사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될까?
무려 2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했어. 그런데 반대로 일본군이 입은 피해는 얼마였을까? 그래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짐작은 그런데 고작 100명에 불과했다는 거야. 너무 2만 5천 원. 명나라 군대가 완전 일방적으로 무참하게 박살이 난 거야. 바로 이 벽제관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전쟁으로 초토화된 이 땅,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지. 백성들의 피폐한 삶은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일본군들은 아주 상상 못할 수탈이 시작되는 거야.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뺏어라! 백성들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우리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지. 오늘의 전설의 주인공이 바로 등장해. 때는 캄캄한 어느 겨울밤. 눈 덮인 산등성을 한 묘령의 여인이 발자국 소리라도 들릴까 조심조심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젊은 남자가 소리도 없이 나타났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누구 눈에 띄진 않으셨는지요? 염려 마세요. 마주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허나 언제 들통이 날지 몰라요.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자, 한밤중 이 얼어붙은 산 속에서 만난 이 여인과 젊은 남성은 과연 어떤 사이였을까? 약간 러브 스토리일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싹 들어보니까 굉장히 연상연하. 네. 아, 연상연하. 아니 그 남성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오버들 하는데. 이 전쟁 중이야. 맞아, 전쟁 중에. 전쟁 중에도 사랑은 아이인지 아닌가요? 세대를, 나이를 뛰어넘은 사랑? 네. 괜찮다 이 스토리. 자, 얘가 이게 너무 산으로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이분이 누구냐? 자, 이분은 당시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만석군으로 유명한 문시문 중에 오시 부인이라는 분이셨어. 당시 나이가 50세. 50. 당시 당시 50이면 거의 지금 한 많은 80 정도 되는. 그렇죠. 지금 요새 나이로 80은 되지 치면 않았을까요? 7, 80의 그 정도로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셨죠. 자,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인품이면 인품, 효심이면 효심. 이건 뭐 말을 갖다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고, 거기다가 힘든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인정까지 지닌 분이셨지. 이복에 곳간을 열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게. 먹고 살기 힘든 이 전쟁통에 자신 집에 쌀떡을 열어서 굶주린 이웃들을 갖다가 먹여 살린 이 양반. 쉽지 않으신데. 어떻게 이 어질어진 오시 부인이 한밤중에 그것도 외간 남자를 갖다가 산속에서 만나게 된 걸까? 수상하잖아. 젊은 남자를 만나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 밤마다 이 집 쌀떡, 곳간의 쌀떡이 점점 비어가는 거야. 왠지 짐작 오지 않아? 뭔가 뭔가 음모가 있지 않았을까. 음모가. 근데 50분의 목소리 톤이 되게 뭔가 결연한, 비장해 보였어. 비장하고. 자, 이 오시 부인의 행적에 관한 비밀을 풀려면 아까 얘기됐던 그 젊은 남자가 누군지 그 흔적을 쫓아가 보면 이 얘기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해요. 자, 그날 밤 오시 부인이 만난 남자가 누군지 그날 밤으로 다시 한번 시계를 거꾸로 돌려 우리가 돌아가 봐요. 그냥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너무 빨리 듣고 돌려야 싶어요. 되나?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남자도 궁금하니까. 자, 이 젊은 남자와 함께 산을 오른 오시 부인은
남자와 함께 어두컴컴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어두컴컴한 동굴로 걸어 들어가자 그곳에는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독립이라고 하긴 뭐지? 피난민?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조선의 장군들이 모여 있었어. 소름 돋아. 아까 얘기했었던 그 벽제관 전투에서 그 명나라 군대는 일방적으로 패배를 하고 이 얼마 남지 않은 패잔병들은 본진에 있던 개성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우리 조선군 병사들이 바로 그 동굴에 모여 숨어 있었던 거지. 자, 이쯤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쌀의 용도가 뭐였는지 그리고 왜 곳간의 쌀이 줄어들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지? 패잔병들을 그 도와주기. 동굴에 가서 밥을 먹이는 밥을 먹여. 그 대단한 할머니를 조선군 병사들은 바로 이렇게 불렀어. 밥할머니, 제가 덕분에 살았습니다. 밥할머니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말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를 갚는 겁니다. 바로 조선 병사들은 그 할머니를 밥할머니라고 불렀어. 물론 밥을 주니까 직관적으로 밥할머니라 부를 수 있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봐. 당시 밥 한 끼를 먹는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생명줄 같았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진짜.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 보면 당시 상황은 이거 말로 표현을 감히 못해. 심지어는 이런 기록까지 남아있어. 기근이 극도에 이르니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명나라 군인 하나가 잔뜩 술을 먹고 가다가 길에 구토하는 것을 보았는데 1,100의 굶주린 백성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머리를 땅에 박고 핥아먹었다. 그나마도 힘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밀려나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인간이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버리고 죽은 사람의 시신까지 먹어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이 오씨 부인이 밥을 해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또 그 추운 겨울에 연세도 있으신데 그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네, 여러 명이 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분명 내 식솔이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내 그렇지. 정말 어린 손자, 손녀, 배고파 우는 내 새끼들도 있었을 텐데 또 그걸 양보하기라는 게 내 입에 들어가는 걸 양보하는 건 그래 그럴 수 있다 싶지만 맞아. 그걸 양보하기가 맞아.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맞아. 것 같아요. 네. 조선군에게 밥을 먹여서 목숨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밥할머니의 생각에는 조선군이 이런 식으로 오래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일본군은 계속 백성들을 수탈하고 노략질을 하고 동굴 속에 숨은 이 잔병들이 일본군의 눈에 들키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꽤 고민하다가 이 할머니께서 도원수인 김명훈을 찾아가신 거예요. 김명훈? 제게 일본군을 무찌를 비책이 있사옵니다. 동네 사람들과 관군을 모아주십시오.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관군이란요. 안 될 말입니다. 어찌 안여자의 몸으로 감히 전투를 논하시는 게요. 나라를 지키는데 아녀자가 무슨 상관이 옵니까? 적의 수가 많아서 이대로 싸워선 승산이 없어요. 제 비책이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자신이 갖고 있는 비책이란 걸 갖다가 끊임없이 설득해 들어가고 드디어
도원수를 설득해냈어. 도원수가 무릎을 딱 치면서 감탄을 한 거야. 과연 이 할머니 비책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마을로 딱 내려가시더니 동네 사람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 갑자기 볏짚을 모아오라고 하셨어. 뭐지? 이 많은 볏짚을 다 어디에 쓰시려는 겁니까? 볏짚을 가지고 북한산의 맨 끝 봉우리에 오르시게. 그런 다음 볏짚으로 바위를 싹 감싸야 하네. 아무도 모르게 움직여야 해. 자, 이 봉우리가 어디냐? 저기 산봉우리들이 쭉 보이죠? 네. 저 맨 왼쪽에 높이 제일 높이 솟은 봉우리, 그 다음 봉우리가 바로 이 얘기 속의 실제 봉우리라고 해요. 저기 세 번째. 저렇게 높은 데를 올랐다고요? 저기를 갖다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서 볏짚으로 저걸 다 감쌌다는 거예요. 와, 아니 지금도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한나절은 꼬박 집 걸릴 신시고 수도 어떻게 있겠어요. 올라가죠? 상황 자체가 절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까지 올라가서 저 봉우리를 갖다가 볏짚으로 감쌀 수밖에 없었지. 살기 위한 비책이니까. 볏짚으로 봉우리를 감싸게 한 할머니는 두 번째 비책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이 비밀 병기가 아주 중요하네. 때를 잘 맞춰 사용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아니 되네. 명심하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종이 채 터오기 전에 할머니는 함지박에 쌀을 담아가지고 창릉천으로 향해. 때마침 창릉천에는 그녀의 예상대로 굶주린 일본군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나와 있었어. 왜 가셨죠? 밥을 해주러 가실 리도 없고. 일본군이니까. 네. 조공 아닌데 그러실 분이 아닌데. 맞아. 그래봤자 거기 모여있는 일본군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함지박 하나에다가 그렇죠. 그냥 쌀을 담아가지고 들고 갔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일본군에게 붙잡히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 할머니는 대범하게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셨어. 거의 희생하실 수 있는 목숨 위태위태한 그런 정말 그런 소굴로 들어가시는 건데. 당연히 일본군들 할머니를 어떻게 했겠어? 그 쌀은 어디서 난 게냐? 이리 내놓거라. 안 됩니다. 우리 손주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이리 내놓으래도. 할머니께서 쌀을 빼앗은 일본군들 어떻게 했겠어? 당시 전쟁 상황에서 일본군이라고 뭐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허겁지겁 쌀을 보자마자 달려 들어가고 입에 막 털어넣기 시작했어. 사실적으로 말해서 당시에 일본군도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죠. 왜 그랬을까? 전쟁을 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있지. 식량과 무기가 끊기지 않게 계속 보급하는, 네. 공급하는 일. 네. 근데 일본군의 보급로는 어딜 통해서? 바다? 그런데 이 바다에는 누가 지키고 있다? 이순신?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이니까. 남해를 거쳐 들어오는 보급로는 이순신 장군이 다 막았으지. 심지어는 스님들도 봉기를 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려 일어섰잖아. 곳곳에서 이 의병들이 일어나서 보급로를 차단한 거야. 그러니까 적신 깊숙이 조선 땅 한반도 깊숙이 침투한 일본군은 당연히 굶주릴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한맛을 본 일본군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할머니를 꽉 붙들어 놓고 가차없이 추궁하기 시작했겠지. 이 쌀 어디서 난 거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뭘 꿈을 대고 있어? 어서 말 안 해? 그게 조선군이 쌀을 줬습니다. 저기 봉우리에서요. 봉우리?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다망한 조선군에게 무슨 쌀이 있다는 거야?
밀고 한 건가요? 그러게 어디 있다고? 밀고 한 거예요? 설마, 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네. 설마. 그때 마침 먼동이 터오면서 햇살이 저 봉우리를 비추기 시작했어. 그 볏짚으로 감쌌댔지. 여기서 본 일본군 눈에는 저게 뭘로 보였을까? 쌀가마니. 그렇지. 쌓아놓은 쌀가마니.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겠어? 자, 이걸 본 또 맞나요? 일본군 당연히 깜짝 놀랐겠지. 어. 쌀가마니다. 저 성군에가 쌀이 있다. 그리고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창릉천으로 희뿌연 쌀뜨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해. 뭐야 갑자기? 쌀이 아닌데 그게. 그건 뭐야? 왜 내려와 그게? 바로 여기에 밥할머니의 두 번째 비책이 숨겨져 있어. 뭐야? 이것 보십시오. 쌀뜨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진짜 조선군이 쌀밥을 해먹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이 쌀뜨물은 과연 어디서 흘러내려온 걸까? 이 쌀뜨물은 과연 뭘까? 두 번째 작전의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전날 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다시 모아놓고 두 번째 비밀 작전을 지시를 한 거야. 횟가루 일세. 동이 틀 무렵 이 횟가루를 계곡물에 섞어 창릉천으로 내려보내게. 한시라도 어긋나면 우리의 작전은 다 물거품이 되네. 쌀뜨물의 정체는 바로 석회가루였어. 그러니까 색깔이 비슷한 하얀. 하얀 이 배고픔에 눈이 먼 일본군 눈에는 그게 쌀뜨물로 보였던 게지. 그러니까 일본군들의 반응이 어떻겠어? 미친 듯이 그게 진짜 쌀뜨물인 줄 알고 쌀 씻은 물이니까 그거라도 먹으면 배가 찰까 싶어가 그걸 허겁지겁 퍼먹었지. 이 일본군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막 배탈 나고. 그 당시엔 뭐 약도 없고 네네. 하니까 그렇지. 어려워. 너나 할 거 없이 그 쌀뜨물 퍼먹은 일본군들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복통을 호소하고 난리가 났겠지. 그냥 아수라장이 벌어진 거야. 와. 전쟁통에 약이 어디 있어? 병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일본군들 어떻게? 전이 상실이지 한마디로. 그 기세에 등등하던 일본군들을 배탈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일본군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밥할머니 유유히 사라지신 거예요.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유유히 사라진 네, 거. 유유히. 유유히 사라진 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드디어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그동안 숨겨놨던 비책이 마지막으로 펼쳐지기 시작해. 끝이 아니야. 드디어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그동안 숨겨놨던 비책이 마지막으로 펼쳐지기 시작해. 지금이다. 돌격하라. 일본군을 쓰러뜨려라. 조선 왕군이 일제히 기습을 한 거야. 조선군들 그동안 할머니 덕에 밥도 든든히 먹겠다. 어땠겠어? 전쟁의 양상은 속수무책으로 일본군은 당할 수밖에 없지. 그때의 상황을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삼지창을 들고 적을 찔러 공중에 던지면서 진군의 북을 치게 하니 적들은 추풍낙엽처럼 공중에 날아가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이 대목에서 박수 쳐야 되는 거야. 완벽한 대승. 볏짚을 쌓고 창릉천에 횟가루를 뿌리고 관군을 설득해서 조직하고 자신은 함지박을 들고 적 진영에 직접 들어가서 일본군을 교란하고 이 모든 비책과 전략이 무엇이 먹어? 이 한 분 밥할머니의 머리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본론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녀의 활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행주산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벽제관 전투가 끝난 지 며칠 뒤에 이 행주산성에서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죠? 행주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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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할머니는 권율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행주산성으로 집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쪽으로 달려가십니다. 전투가 벌어질 모양이야. 어서 행주산성으로 가야겠네. 마을 사람들을 모아주게. 할머니께서는 주저없이 행주산성으로 뛰어가셔갖고 행주치마로 돌을 갖다가 나르시고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부상병들을 갖다가 계속 돌보시고 또 당신께서 잘 하시던 일 밥을 지어서 실어나라고 그러셨겠지. 약간 그 전쟁 났을 때 그 간호사처럼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좀 상상이 되는 것 나이팅게일 같아요. 플러스 잔다르크 플러스 있는 모든 여전사들의 모습을 다 갖춘 그리고 또 사람을 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동요될 수 있게 싸우게 또 이렇게 의기투합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분 얘기 이렇게 듣고 읽어나가면서 진짜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이 고양시로 이사 들어온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에 관해서 정말 요만큼의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지식도 없었다는 사실. 저도 앞으로 또 올 때마다 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만약 그 근처 지나가면 아 여기에 또 이런 일이 있고 또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하나 이렇게 직위 하나 내렸을 것 같아. 그 당시 그래. 여자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못 갖는 거지. 당시에는 워낙 많은 전투들이 치러졌으니까 아마 농공 행상을 행하는데 안악내니까 빠졌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인조 때에 이분에 관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분을 위해 석상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 석상이 4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경기도 고향 땅에. 4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석상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 석상에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그 석상을 봤어요. 그 석상에 관한 내력을 들었어. 자신의 조상들을 무찔렀던 영웅에 관한 얘기잖아. 그 정신이, 저항 정신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 일본군으로서는 당연히 그 정신을 말살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할머니 석상에 머리를 잘라버려. 잔인해. 그렇게 남겨진 석상에 머리를 찾으려고 할머니 문중에서 무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 같이 한번 가볼까? 좋죠. 네네네. 난국의 지혜와 용기로 백성에게 희망을 준 박할머니. 그녀의 정신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기도 고향 땅을 대표하는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